도시 외곽의 어둡고 더러우며 잔인한 한 도축장. 끔찍한 소음과 냄새가 가득한 절망의 공간. 그곳 녹슨 철창의 더러운 구석에서 진돗개 어미 용기가 막 새끼들을 낳았다. 그녀는 쇠약했지만 그 눈에는 맹렬하고 보호 본능 가득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도축장의 잔인한 인부들은 곧 그 어미와 쓸모없는 새끼들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바로 그때 용기는 모성애라는 본능에 이끌려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능과 힘을 이용해 낡은 철창의 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부수어 탈출했다. 하나씩, 하나씩. 그녀는 갓 태어나 낑낑거리는 자신의 새끼들을 입에 물었다. 그녀는 한 번에 한 마리씩 위험한 도축장의 마당을 가로질러 정문 밖 덤불 아래에 비교적 안전한 장소로 새끼들을 옮겼다. 그것은 길고 고된 과정이었다. 그녀는 지치고 약했지만 그녀의 결의는 절대적이었다. 젊고 세상사의 냉소적인 경찰관 강진호는 이 모든 광경의 마지막 부분을 목격했다. 그는 이웃의 소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이곳에 와 있었다. 그는 경악했다. 그는 경찰로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이토록 원초적이고 용감한 모성애의 현장은 처음이었다. 진우는 차에서 내려 동물관리소에 연락하려 했다. 그는 어미개가 새끼들을 데리고 도망치거나 혹은 그 곁을 맹렬하게 지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용기는 완전히 예상 밖의 행동을 했다. 새끼들이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뒤를 돌았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진우를 향해 걸어왔다. 그녀는 그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짧고 절박한 지점을 터뜨렸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었다. 간청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따라 다시 저 도축장 안으로 들어가자고 말하고 있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 개는 단순히 탈출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돌아갈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의 단순한 소음 민원 출동은 이제 심오한 미스터리로 변했다. 대체 저 도축장 안에 무엇이 이 어미개에게 자신의 갓 태어난 새끼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그는 알아내야만 했다. 강진우는 자신의 파트너에게 10분 후에도 자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지원을 요청하라고 말하고는 어미개 용기를 따라 도축장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걔는 다른 우리에 갇힌 동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에게는 오직 하나의 명확한 목적지가 있었다. 용기는 그를 도축장의 가장 안쪽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가공 및 저장실로 이끌었다. 그녀는 바닥의 한 특정 지점 앞에서 멈춰 섰다. 겉보기에는 다른 곳과 똑같은 평범한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하지만 걔는 그곳을 미친 듯이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절박한 눈으로 진우를 돌아보며 낑낑거렸다. 진우의 경찰로서의 직감이 최고조로 발동했다. 그는 바닥을 자세히 살폈다. 그는 주변의 콘크리트보다 약간 더 새로운 사각형 모양의 희미한 윤곽선을 발견했다. 그것은 최근에 봉인된 비밀 지하실로 향하는 문이었다. 그는 근처의 연장통에서 쇠지렛대를 가져와 봉인을 부수기 시작했다. 그가 무거운 콘크리트 뚜껑을 들어 올리자 역한 냄새가 올라왔다. 그는 손전등으로 어두운 지하실 아래를 비추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한 남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명백히 살해당한 후 급하게 숨겨진 시신이었다. 시신 근처에서 그는 지갑을 발견했다. 피해자는 몇 주 전 실종 신고된 회계사였다. 그리고 그는 이 도축장의 주인이자 거대 육류 유통회사의 사장인 김상철 회장의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걔 용기는 바로 이 살해당한 회계사의 개였다. 살인자들은 남자를 이곳에 처리하고 유일한 목격자인 그의 개 역시 죽이기 위해 데려왔던 것이다. 그들은 개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몰랐다. 개의 영웅적인 탈출은 단순히 자신의 새끼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다시 돌아온 충격적인 행동은
살해당한 자신의 주인의 위치를 알리기 위함이었다. 진우는 즉시 과학수사팀을 호출하고 범죄 현장을 확보했다. 한편 김상철 회장은 도축장 관리인으로부터 한 경찰관이 회계사의 시신을 찾아냈다는 전화를 받았다. 김 회장은 분노했다. 그의 완벽했던 범죄가 멍청한 개 한 마리 때문에 망쳐진 것이다. 그는 시신을 발견한 그 경찰관을 침묵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진우는 비밀스러운 무덤 앞에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는 조용히 앉아 자신의 주된 임무를 마친 충직한 개 용기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순찰차 안에서 안전하게 잠든 새끼 강아지들을 보았다. 그는 개의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했지만 동시에 강력하고 무자비한 살인마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단순한 소음 민원 출동은 이제 그를 중심에 둔 중대한 살인사건 수사가 되어버렸다. 차치 찬 로이, 토이 세티앱 투치, 차우 추엔보이 추옹 함, 니산 구아못, 모이장 쿠앗콩, 질라키 우치 마조이 키놀라, 못수멘 주억 드라울라이, 조이보이 비엔 깐사트, 강진부 위엣 참석가, 조추 초메 용기, 와잔콘 쿠아누콩, 질라못 한종 한자오, 졸라 비엣스, 딥난 못 디산 못 로이트란 트로이 감랑, 두는고에게 또한 자비사타이, 칙봉코 과추, 조콩 질라못 왓동, 놀라못 체컵 추아종수, 닷못 체크와 코틀라 쪼까못 제체토야치, 와쿡 항트린 제모쿠와 비맞죠. 공칭라쿡 항트린 지팀 콩리, 총스렌. 경찰서에서 강진우는 자신의 부패한 서장과 맞서야만 했다. 서장은 진우가 자신의 지휘를 무시하고 도경찰청의 과학수사팀을 불렀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서장은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자신이 맡겠다며 이것이 단순히 조직폭력배들 사이의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일 뿐 존경받는 기업가인 김상철 회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진우에게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했다. 진우는 이것이 명백한 은폐 시도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부서조차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개들의 안전이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증인이자 이제는 그의 책임이었다. 그는 공공보호소에 개들을 맡길 수 없었다. 그는 김 회장의 부하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그곳을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돈을 써서 그가 신뢰하는 오랜 친구가 운영하는 작고 비밀스러운 동물병원에 용기와 새끼들을 몰래 옮겼다. 자신이 직접 조사해야만 한다는 것을 아는 그는 어미개 용기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개의 고급스러운 목걸이가 평범한 회계사의 개가 하고 있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목걸이를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목걸이 안감에 바느질되어 숨겨진 작고 단단한 덩어리를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갈랐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방수 마이크로 SD카드가 들어있었다. 그는 즉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것이 진짜 유산이었다. 회계사는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가장 충직한 동반자에게 증거를 맡겼던 것이다. 살인자들이 개를 데려갔던 이유 역시 바로 이 칩을 찾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한편 김상철 회장은 부패한 경찰서장으로부터 진우가 개들을 알 수 없는 장소로 옮겼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또한 그 개가 특별히 제작된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경악했다. 그는 회계사가 그곳에 데이터 칩을 숨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이 끈질긴 경찰관 강진우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진우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곳은 이제 그의 비밀 수사 본부였다. 그는 데이터 칩을 자신의 보안 노트북에 연결했다. 파일들은 예상대로 강력한 암호로 잠겨 있었다. 그는 이제 강력한 범죄자를 무너뜨릴 열쇠를 손에 쥐었지만 아직 그것을 열 수는 없었다. 그는 휴대폰으로 찍어온 어미개와 새끼들의 사진을 보았다. 그는 이제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의 외롭고 냉소적이었던 삶에 새롭고 위험한 목적이 생겼다. 죽은 회계사를 위한 정의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는 이제 무자비한 살인마와 진실을 열기 위한 직접적인 경주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김상철 회장은 분노했다. 그는 더 이상 부패한 지역 경찰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적인 전문 해결사 팀을 호출했다. 그들의 임무는 강진우를 찾아내고 칩을 회수한 후 모든 증인 진우와 개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진우는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개들과 함께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찰 시절 옛 안전가옥으로 몸을 숨겼다. 새로운 안전가옥에서 그는 암호화된 칩을 풀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신뢰하는 옛 사이버 수사대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사이버 전문가는 암호가 지독히도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암호키가 일련의 특정한 GPS 좌표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는 것. 회계사는 물리적인 여정을 기반으로 비밀번호를 만들었던 것이다. 진우는 깨달았다. 걔 용기가 바로 그 열쇠였다. 회계사는 분명 이 특정한 여정을 걔와 함께 여러 번 반복하며 걔의 기억 속에 그 길을 각인시켰을 터였다. 그는 용기의 목걸이에 GPS 추적기를 달았다. 그는 그녀를 거대한 공원으로 데려갔다. 그는 걔에게 집으로 혹은 주인의 길을 찾아라는 명령을 내렸다. 걔는 자신의 강력한 기억과 본능을 이용하여 공원 내부의 특정한 비선형적인 경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헤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비밀번호를 형성하는 그 여정을 재현하고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태블릿 PC로 걔가 그리는 경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추적하는 GPS 좌표들이 하나의 시퀀스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좌표의 시퀀스가 바로 비밀번호였다. 지리공간적 비밀번호. 거의 풀 수 없는 완벽한 열쇠. 그가 해독 프로그램에 좌표들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김 회장의 해결사들 역시 추적기를 통해 마침내 그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가 마지막 진실을 열기 직전 적들이 그의 문 앞에 도착하여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그는 데이터를 열 수 있겠지만 그것을 사용할 시간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 사장의 막이 그렇게 내리고 있었다. 해결사들이 안전가옥의 문을 부수고 들이닥치는 바로 그 순간. 강진우는 노트북 앞에서 필사적으로 마지막 GPS 좌표를 해독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있었다. 어미개 용기는 그와 문 사이를 막아서서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문이 부서져 열렸다. 해결사들의 리더가 팀원들과 함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좁은 안전가옥 안에서 절박하고 치열한 근접전이 벌어졌다. 진우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을 상대로 자신의 지혜와 주변 환경을 이용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리고 용기는 자신의 새로운 주인이자 옛 주인의 유산을 지키려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맹렬하게 싸웠다. 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동안 진우는 마침내 마지막 좌표를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눌렀다. 스크린이 번쩍였다. 암호 해독 완료. 마지막 파일이 열렸다. 그것은 회계사가 남긴 데드맨 스위치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김상철 회장의 자금 세탁과 밀수 작전에 대한 완벽한 증거 장부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바로 그가 살해당하기 직전에 녹화한 영상이었다. 그는 영상 속에서 김 회장의 모든 범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자신을 곧 살해할 범인으로 그를 지목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잠금이 풀리는 순간 미리 지정된 언론사와 검찰 리스트로 자동으로 업로드되고 배포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업로드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진행률 막대가 화면에 나타났다. 해결사의 리더가 그것을 보았다. 그는 저 업로드가 완료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우를 무시하고 노트북을 파괴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용기가 충성심의 마지막 행동으로 그의 팔을 물고 늘어졌다. 진우는 그 틈을 이용해 리더를 제압했다. 업로드 100%. 진실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갔다. 남아있던 해결사들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임무는 실패했다. 그들의 보스는 이제 공개적인 도망자가 되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데이터 유출을 통해 연락을 받은 진짜 경찰들이 오고 있었다. 진우는 지쳤지만 살아남았다. 그는 패배한 범죄자들 앞에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마침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충직한 개 용기가 함께였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죽은 회계사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한 명의 경찰관이 한 어미개의 용기 덕분에 거대한 범죄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다. 데이터가 세상에 공개된 직후 경찰 특공대가 안전가옥을 급습하여 남은 해결사들을 모두 체포했다. 강진우는 이제 영웅이 되었고 경찰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한편 김상철 회장은 자신의 비밀 은신처에서 패닉에 빠져 뉴스를 보고 있었다. 자신의 얼굴이 모든 채널에 나오고 있었다. 그의 모든 범죄 제국이 그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해외로 도망치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탈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자신의 밀수 네트워크를 마지막으로 이용하여 그날 밤 인천항에서 떠나는 화물선에 올라탈 계획이었다. 한유진 검사 이전 이야기에 그 검사가 이 거대한 수사망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항구를 통해 도망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녀는 거대한 경찰력과 해양경찰을 동원하여 항구를 봉쇄했다. 진우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수사팀의 핵심 자문이었다. 그는 데이터 칩에서 얻은 김 회장의 운영 방식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그의 예상 탈출 경로를 예측했다. 그리고 마지막 임무는 용기에게 주어졌다. 항구는 너무나 넓고 복잡했다. 그들은 김 회장이 배에 오르기 전에 그의 정확한 은신처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들은 용기를 데려왔다. 걔는 여전히 자신의 주인을 죽인 살인마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다. 어두운 밤의 인천항. 걔 용기가 진우와 특공대를 컨테이너 미로 속으로 이끌었다. 마침내 그들은 그를 찾아냈다. 김 회장이 화물선으로 향하는 작은 보트에 오르기 직전이었다. 그는 궁지에 몰렸다. 마지막 팽팽한 대치. 하지만 그것은 긴 싸움이 아니었다. 특공대는 압도적이었다. 진우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남자와 마주섰다. 그리고 용기는 자신의 주인을 죽인 남자 앞에 서서 으르렁거렸다. 정의가 실현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김상철 회장은 체포되었다. 뱀의 머리가 잘린 것이다. 진우는 부두에 서 있었다. 경찰차의 불빛이 그의 주위를 비추고 있었다. 어미개 용기가 그의 곁에 있었다. 그녀의 새끼들은 안전했다. 그녀의 주인의 복수는 이루어졌다. 그녀의 길고 절박했던 임무는 마침내 정말로 끝이 났다. 그는 이 모든 전쟁을 시작하게 한 이 충직한 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 기묘한 파트너십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었다는 것을 알았다. 전투는 이겼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었다. 몇 달 후, 김상철 회장과 그의 모든 범죄 조직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경찰들 역시 모두 옷을 벗었다. 억울하게 죽었던 회계사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강진우는 더 이상 냉소적인 경찰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정의감을 다시 일깨웠다. 그는 영웅이 되었고 승진했다. 그는 이제 조직 범죄를 전담하는 새로운 특별 수사팀의 팀장이 되어 자신의 새로운 소명을 찾았다. 그리고 영웅견 용기와 그녀의 강아지들. 그들은 이제 진우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용기를 입양했고 그녀의 새끼들을 정성껏 돌보았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어느 화창한 날의 공원. 진우는 이제 근무가 없는 편안한 모습으로 잔디밭에서 뛰노는 강아지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미개 용기는 그의 곁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었다. 그때 이 사건을 함께 담당했던 한유진 검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이 평화로운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군요, 강 팀장님. 진우는 강아지들과 용기를 보며 진심 어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네, 검사님. 용기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야기는 영웅 경찰 강진우와 그의 새로운 가족 충직한 어미개와 그녀의 장난기 넘치는 강아지들의 모습으로 끝이 난다. 길을 잃었던 경찰은 새로운 사명과 가족을 찾았다. 주인을 위해 복수하고 새끼들을 지켜낸 어미개는 마침내 안전하고 사랑이 가득한 집을 찾았다. 정의에 대한 이야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미래는 이제 밝고 희망찰 것이었다.